자, 이제 지정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정 절차는 거래정보 사업자는요, 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통신망. 그래서 그게 유선망이든 무선망이든 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고 하냐면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제 국장한테 이제 지정을 신청하는데, 얘네가 이제 막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건. 그 네 가지 요건이 뭐예요? 가정공영.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가정공영. 가가 가입이용 신청 몇 명? 500명.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야 되고 한 시도에서 최소 30. 자, 그러면 서울에서 470명, 경기도에서 30명 어때요? 괜찮지? 합쳐서 500에다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 맞췄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정보처리기사 몇 명? 1명. 공은? 공인중개사 1명 확보. 그리고 용이 뭐예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근데 이 누구의 컴퓨터?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애, 즉 얘네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이걸 갖춰서 이제 장관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장관은 이걸 검토해보고 이 지정 요건을 검토해보고 지정을 해줄 건데, 장관한테 주어진 기간이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30일. 이 30일은 3개월에 비하면 짧죠. 그러면 3개월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민이에요. 민한테는 길게. 요 30일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이냐면 그러니까 국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일과 3개월의 위치 바꾸는 거 주로 내니까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요 위치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관청한테는 기간을 항상 어떻게 준다? 짧게, 민한테는 길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30일 안에 이제 장관이 뭐를 해줄 거냐면 지정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정을 이때 이제 해준 거는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라는 건 뭐 이후에, 지정 이후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주냐면 운영 규정 승인을 이때 받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서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OX, X. 그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지정 받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관한테 승인 받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3개월 안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설치 운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요 기산점이 1년 이내잖아요. 근데 이 1년이 운영 규정 승인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날로부터? 지정일부터 1년 안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요거도 1년 안에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망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생기는데 왜 당사자가 생기냐면 뭐 할 사람과 뭐 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용할 사람과 운영할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 뭐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할 사람인지, 이용할 사람은 개공이고요. 첫째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말래요. 거짓 정보 공개 금지. 여기다 별표 하나 할게요. 거짓 정보를 망에다가 공개를 해서 망에 거짓 정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안양에는 무슨 망을 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최근까지 중개업을 누가 사무소에 종사 앞에 분, 우리 안양에서 쓰는 망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뭔지 아나요? 아니, 만항구나 종항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 구마다 달라요? 하나만 얘기해봐요. 그러면 무슨 망 쓰나요? 여러 개 쓴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망을 이제 쓰는데, 가령 A라는 망을 쓰는데, 그 A라는 망에 정보를 개공들이 막 거짓 정보를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개공들이 그거를 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래 종업망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올라 있는 물건들이 다 팔린 물건이거나 허위 물건이거나 뭐 다 그런 물건이면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개공들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는데 어떤 제재? 업무 정지를 때리는데 이 업무 정지가 요거가 제일 잘 나와요. 업무 정지 중에서는 질문. 요거 교란행위다, 교란행위 아니다. 아니다 그랬지. 왜 아니라 그랬어요? 업무 정지에 들어가는 건 교란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해 볼게요.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면 그걸 지체 없이 뭐 해줘야 돼? 통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물건 내려라. 팔린 거는 자꾸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뭐 해라? 내려줘라. 이 통보는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이 통보는 물건 거래되면 바로 내려줘야죠. 이쪽에서 지금 현업하고 있는 개공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안양이 이게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심하냐면 거래됐는데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동료 개공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 막 신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정지 막 먹도록. 굉장히 여기가 거의 그 현업하는 제자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글이래, 정글. 엄청 심하대,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내려? 그럼 막 신고한다는 거야, 관청에다가. 그 업무정지 때리라고 막. 예. 굉장히 심하게 이거, 하여튼 개공들끼리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됐으면 바로 내려야 돼, 바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10분 안에 내리면 어때? 응? 안 되지. 10분이면 민원 10번도 더 들어가잖아요. 거래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이거 먼저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 먹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어쩌냐? 예, 운영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한정하여. 이 한정하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공만. 예, 이게 개공의 하나여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르게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공이 뭐 A라고 만약에 그 입력을 했으면 A 그대로 이거를 A, B 이런 식으로 가공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완전히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차별한다라는 얘기는 개공하고 개공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그냥 들어와 보세요. 망이 있는데 개공들이 망을 이용할 때 돈 내고 이용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이걸 회비라고 그래요. 회비. 연회비 형태로 내거든요. 근데 이 연회비를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고. 근데 보통 한 연회 100 정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회비를 VIP 회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내면 네? 무슨 회원으로 인정해줄게? VIP 회원. 그래서 VIP 회원이 되면 망이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무슨 혜택을 주는 거야? VIP 회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맨 첫 번째 화면에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화면 어디에? 맨 위에 상단에. 그리고 그 색깔 좀 넣어서 안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하게. 뭐 하고 싶게? 이제 클릭하고 싶게. 그렇게 해주면 무슨 회원? VIP 회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만약에 VIP 회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서 VIP 회원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1년에 100만 원인데 내게서 안 나겠어. 나도 하지 그러면 당연히. 예, 그래서 뭐 하나만 하면 다 본전 뽑는데. 예, 그러니까 나도 VIP.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 회비가 2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는 또 뭔 짓을 하겠나 생각해 봐요. 이제 앞에 V 하나 더 붙이는 거지 뭐. 그래 놓고 이제 얼마? 400. 이제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비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 승인. 그래서 이거는 계속 고정이야. 이게 올라가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개념이고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운영하면 뭐에다가?
지정 취소에다가 1년을 천 병관.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형벌이겠어요? 지정 취소겠어? 이거지. 왜냐면 지금 내가 시설 투자라든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거 취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대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정의 취소는 한 번 걸리면 막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재량행위. 재량 처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왜냐하면 이게 걸리는 족족 다 취소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업체가 10개 내외거든요. 그러면 걸리는 족족 다 취소시키면 누가 불편할까요? 개공들이 불편하지.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맞다라.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 사유는 5개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예, 이건 애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뭐만 기억할 거냐면 아까 우리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여 그리고 다르게 차별적. 이것만 기억해요. 네, 요것만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이거 하다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플러스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까지 같이 병과되고 이거 교란행위다. 교란행위는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생략한다. 얘는 청문을 왜 생략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청문의 대상을 우리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은 생략한다. 자, 이제 OX 지문으로 넘어갔고요. 예,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를 며칠? 30일. 그리고 승인은 누가 이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거지?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이건 민이니까 여기는 몇 개월? 1번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얼마 안에? 근데 뭐가 여기는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날. 이거를 운영 규정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주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3번 가입 이용 신청은 전국에서 500명 몇 개 이상의 시도 2개 그리고 한 시도에서 30명 3번 별 4번 법인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이에요. 그냥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냐. 일단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얘는 겸업 제한이 있어요. 14조 업무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14조 업무안에 안 들어가. 이게 거래정보 사업이 14조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안 돼요. 그러면 4번이 안 되면 5번도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얘랑 얘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얘는 중개법인이고 얘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둘 다 근데 법인이잖아. 근데 얘가 중개업 등록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 중개업 등록을 하면 중개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근데 우리 이미 4번에서 중개법인이 거래정보 사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중개업을 하면 안 되겠지. 예.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야. 정리하면 법인 형태로 무슨 업과 무슨 업을 겸업할 수 없다. 중개업과 거래정보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법인 형태로. 왜냐하면 무슨 제한에 걸려서 겸업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6번 부칙개공은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는 거는요, 유료예요. 유료망이라고요. 돈도 100단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몇천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제를 하겠어.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질문, 부직개공이 이거를 가입을 하면 장점이 있을까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이 부직개공이 이걸 가입하면? 응?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 있지. 예, 그거는 장점이 있긴 한데 강제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7번 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어는 뭐예요? 이거 핵심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야. 재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는 족족 다 취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개공들이 되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받아야 돼. 그러면 국장이 볼 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예, 몇 개 없으면 하면 안 되겠죠. 자, 기출 1번.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그 가정 공용을 말하는 거죠. 그 가정 공용에서 가입 이용 신청을 한 누구의 수가? 개공의 수가.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개공의 수가 얼마고? 500명 이상이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네, 30명 이상한테, 누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돼? 개공이.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 전에, 지정 후에, 지정 전에, 이거 받아야 돼. 지정 전에. 네, 지정 전에. 그러면 이거 그냥 설득하면 잘 안 될 테니까요. 뭘 좀 보여주면서 설득하면 더 잘 먹힐까요? 응? 그냥 설득하면 안 되잖아. 네가 뭐라고 내가 이걸 지정서를 써주냐? 그러면 뭘 좀 해주면 더 보여주면 좋을까요? 응? 컴퓨터 이런 거 확보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회사에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미 다 1명 확보했고 또 공인중개사도 1명 확보했고 이것도 보여주고 또 좋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렇지. 네, 그게 영업의 마인드예요. 먼저 가입한 사람이 써준 거 이거 다 옆에도 썼다고 너도 쓰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좋죠. 그렇죠? 네. 예전에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네, 정주영 회장이 뭐 하신 분이죠? 현대 네? 현대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현대 건설 창업주잖아요. 근데 이 현대 건설 창업주인데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70년대 우리나라에 70년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조선소. 근데 이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수주를 하고 싶은 거야. 조선소가 없는데 어떻게 배를 수주해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주는 영국 애들한테 가가지고 큰 배 2척을 수주를 해갖고 오려고 하는데 조선소는 없고 근데 배를 수주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수주했대? 응? 거북선을 가지고 갔어? 거북선은 맞기는 한데 거북선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뭘 가져갔을까? 응? 모형 가져간 게 아니에요. 500원짜리 지폐를 가져간 거야. 500원 지폐. 500원 지폐가 지금 우리 동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고. 500원짜리 지폐. 저 소풍 갈 때 어머니가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주셨거든. 그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2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500원이면 여러 가지 사 먹고 뭐 이랬으니까. 예. 하여튼 이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어? 거북선이. 그래서 그 영국 애들한테 가서 이걸 보여준 거야. 니네 이거 아니? 예. 그때 영국 애들이 뭐? 예? 아니 모르고 왜 몰라? 영국 애들이 섬나라고 해양 국가니까 그걸 알아본 거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게 니네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라고. 언제? 400년 전에. 영국 애들이 막 놀라 자빠진 거지.
그래서 배를 계약을 따냈다라는 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서전에 나와요. 이 내용이. 예, 자서전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 계약금 10%를 받아서 계약을 해주려면 10% 줘야 되잖아. 그 돈 받아서 지은 조선소가 현대중공업. 지금 현대중공업.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10%를 가지고 뭐를 지으면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조선소가 된 거죠. 훌륭하지 않아요? 예, 참 훌륭한 양반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라고? 예? 그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야, 다른 애도 했는데 너는 애도 빨리 해. 뭐 이렇게 이제 해야지. 나중에 이거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뭐 해줄게? 좀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정보처익에서 1명 확보하고, 그리고 공인 중에서도 몇 명? 1명을 확보하고. 이거 뭐 답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틀린 것 뭐 이랬어요. 1번에 국장은 거래 정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권한도 있고 또 뭐의 권한도 있어요. 취소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모두 국장의 권한이에요. 1번 맞고 2번 거래 정황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통신사업자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이 4가지가 뭐예요? 가정, 공영, 이걸 갖춰야 돼요. 맞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 여기 주어가 거래정보사업자죠. 민이야, 민. 그럼 여기를 몇 개월로 받아야 돼? 3개월. 만약에 주어가 국장이면 30일로 해야 되고, 여기 민이니까 3개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3번도 맞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운영규정 밑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 운영규정에는요 회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회비를 포함하는지를 물어봐요. 단독 문제로도 물어봅니다. 회비는 누가 누구한테 내는 돈?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내는 돈이고 통상 연회비예요. 이거를 처음 그 운영규정 만들 때, 그러니까 제정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고 바꿀 때도 승인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운영규정 안에 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개공들이 받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중개부수,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서 이걸 많이 받고 싶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려면 장관의 뭐를 받아라. 승인. 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뭐에다가 지정 취소에다가 1년을 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1번 예상문제 1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건 거래정보망이란,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이 자리 함정 걸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까 망은 누구 상호간에 이용하는 망이라 그랬죠? 개공상호간. 그러니까 개공하고 의뢰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뜩이나 많은데, 네이버도 있고 집방도 있고 많은데 그런 채널을 뭐하러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 상호간에 이용하는 정보 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돼. 개공끼리. 개공끼리.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 개공끼리 만드는 이 교환 체계는 국가 지정업체고 그냥 일반인들끼리 서로 개공하고 의뢰인, 아니면 의뢰인과 의뢰인, 개공 이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망은 국가가 지정 안 해도 어차피 다 만들어질 거잖아. 그거는 우리 관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2번 등록관청이면 시군구잖아요. 얘가 우리 망을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죠? 누구 와야 돼? 국장. 3번 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보고요. 질문. 이게 의외로 잘 걸리는 함정인데 결국에 컴퓨터가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컴퓨터가 지금 좋아한다는 얘기야? 아니,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입한 개공이 보유하는 컴퓨터잖아. 그러니까 개공의 컴퓨터의 용량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틀린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거래정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공의 컴퓨터가 굳이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정받으려고 할 때. 잘 걸리는 함정이에요. 4.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 중에서 1명과 정보 처리에서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번 어때요? 맞죠? 5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 3개월 안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5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선후 관계를 지금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랬거든? 지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건 지정 전에 이런 얘기죠. 뭐를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뭐를 받고 나서 지정을 받고 3개월 안에 이렇게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정 전에 운영 규정을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이게 함정이라고 지금 미리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지정 받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함정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번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옳은 건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또는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뭐에다가 이면서 500과태료가 아니라 1년 1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 2번 틀렸죠? 받기 위해서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또 함정 똑같은 함정 걸린 거고요. 3. 운영 규정의 변경 혹은 제정 승인 안 받고 변경하여 운영했다. 그러면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해준 회비를 승인해준 회비를 위반한 거잖아. 그럼 국장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플러스 아니야 형벌은 없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뭐에다가 뭐 병과 지정 취소에다가 500과태료 병과가 되어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정 취소는 행정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태료는 달리 말하면 행정 질서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 처분하고 원래 행정 질서벌은 병과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똑같은 행정자가 들어가니까 좀 달리 말하면 과벌 주체가 같아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국장이 하잖아. 그러니까 과벌 주체가 동일한데 이거를 뭐 하는 병과하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뭐하고 뭐는 병과되어진다. 행정 처분과 행정 질서벌은 병과되어진다. 유일한 경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 왜 때리는 거냐면 얘가 운영 규정을 승인 안 받고 많이 받으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과태료 어떤 금전적인 벌칙을 과하는 게 맞죠. 4번 법인인 개공은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경우에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얘가 뭐에 걸려서 겸업제한에 걸리니까 겸업제한에 걸리니까 뭐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 4번 정답이네 그러면? 그렇죠? 옳은 건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공 말고 거래정보 사업자 개인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 이러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뭐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청문, 생략. 예. 자, 이제 테마 20번에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요거는 올해는 최소 2문제는 나올 거예요. 최소 2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협회가 올해 되게 많이 중요해진 그런 해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협회가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슨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이어였었는데 무슨 협회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바뀌면서 성격도 바뀌었나? 예, 법정단체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다수의 문제의 출제 예상된다. 예, 그래서 다수라고 하면 2-3개 정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3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지 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요. 중개사법 41조 제1항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뭐한다? 설립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따옴표된 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장이 참 특이한 문장인 게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가 없잖아. 설립한다 이랬는데 설립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이게 주어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개공들이 만든다는 얘기인가? 그럼 국장이 만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각 시도지사들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든다는 거냐면 이 설립의 주체가 얘가 되는 거야. 그치? 예. 얘가 만든다고, 얘가. 그래서 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법정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잖아? 그럼 8월 27일까지는 어떻게 됐겠어? 개공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협회가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8월 27일까지 하나 더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쵸?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협회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몇 개 있는 게 좋아요. 하나. 왜 하나? 그래,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 단체가 법정단체화 됐는데 맨 앞에 누구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개공의. 그럼 이 개공은 직업인인가? 직업인이냐고. 예. 그래서 이걸 직능단체라고 해요. 직능단체. 예, 직능단체. 예. 그럼 직능단체가 뭔 의미냐면, 가령, 변호사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직능단체지. 그죠? 의사에 이러면 어때? 그것도 직능단체지.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무슨 협회 하나 만들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다. 그럼 그거는 직능단체가 아닌 거지. 이거는 직업인들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또 만들어도 되나? 8월 28일 이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수야, 이제. 단수 설립이라고. 지금은 여러 개, 현재까지는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8월 28일부터는 요거 하나만 둬야 돼. 요거 하나만. 여러 개 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쵸?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협회 의무. 협회의 성격은 법정단체고 의무설립주의고 임의가입주의고 단수설립주의인데 여기 임의가입주의에다 별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의가입주의가 뭔 말이야? 가입은 임의롭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건 누가 가입하는 거지? 개공들이. 근데 가입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협회는 만들긴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입 여부는 임의롭다. 협회 가입률이 현재 협회 가입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 현재? 응?
90% 넘어갑니다. 90%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법정 단체화 되면 거의 99%까지 올라가겠지. 그래서 협회 이제 가입률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필수 조직. 필수 조직은 일단 주사무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본점 같은 거. 지역 제한 없다. 그러니까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둬도 되나요? 부산에는? 광주에는? 뭐 상관없어요. 중앙회라는 게 이제 신설이에요. 중앙회. 중앙회는 어디에 두는 거냐면 주사무소에다가 중앙회. 그럼 여러분 중앙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중앙회장.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고, 총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필수 조직이에요. 두어야 한다, 뭐 둔다의 개념이니까. 얘는 참고로 감독기구입니다. 협회를 감독하는 기구다. 자, 이제 임의조직을 한번 볼 건데, 임의조직은 시도회라는 조직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지부였는데, 이제 뭐로? 시도회. 그럼 시도회에서 제일 높은 양반은 시도회장. 중앙에서 제일 높은 양반은 중앙회장, 여기는 시도회장. 자, 그러면 협회에 경기도회가 있겠죠. 예? 시도회니까. 경기도회장은, 경기도회장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안양에는 뭐가 있겠어요? 안양시에는. 지회가 있겠지. 예. 그러면 안양시 지회에서 제일 높은 양반은 안양시 회장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지회장. 뭐 이렇게 이제 부르면 돼. 그러면 싹 다 회장이야, 이제. 그쵸? 그전에는 지부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 회장이야. 중앙회장, 시도회장, 지회장.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고요. 얘 따로 별 하나만 잡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시게 되면, 개공이 되시게 되면, 협회 중앙회장이 될 수도 있나? 예, 그런 자격이 있죠. 그러면 중앙회장을 막바로 이렇게 출마하면, 누가 알겠어, 나를. 그죠? 예? 그러니까 뭐를 먼저 출마해야 돼? 지회장. 그리고 일을 잘하면 이제 시도회장. 예,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중앙회장.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뭐. 현 협회장은 뭔 회장 출신일 것 같아요? 경기도 회장 출신이야. 예, 근데 서울 아니면 경기도 회장이 차기 중앙회장이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거기가 뭐가 많아. 회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안양시 지회장 하시다가 경기도 회장하고 막바로 중앙회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죠.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중앙회장이 되면 차 나온다고 얘기했나? 차 나오는데 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차는 몇 cc 정도? 3,000cc 아니에요. 5,000cc. 기사 나오고, 예. 법인카드 나오고, 예, 법인카드 나오고. 한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 나오고.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요. 중앙회장 되시면 저 좀 한번 꼭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소원이 뭐냐면, 제자분이 중앙회장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예, 그러니까 한번 꼭 출마해 보시라고, 중앙회장. 인가는 예전에는 설립인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설립인가 없어지고 지금은 뭐가 만들어졌냐면 정관의 재정과 변경, 이게 인가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별. 이거는 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낸다고 봐야지. 정관을 이제 인가, 설립인가라는 말은 이제 없는 겁니다. 예, 설립인가 이런 말은 X예요. 설립인가가 왜 필요 없었어요? 당연 설립이니까. 당연 설립인데 인가를 뭐하러 받아? 정관만 인가 받는다. 그리고 승인은 이제 공제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 뭐 변경, 그리고 책임 준비금의 전용. 여기다 요거 하나만 더 적을게요. 윤리 규정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네, 윤리 규정에 우리 제정, 변경 전부 다 장관의 승인 사항이에요. 윤리 규정 별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중요했던 애고요. 총회라는 거는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회의를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에서 뭔가 결정하죠? 그럼 지체 없이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에 만들면 누구한테 신고? 시도지사? 왜냐면 시도 단위로 두는 거니까. 지회 설치하면 누구한테? 시군구. 요 자리에 등록관청 해도 괜찮고,
7번에다가 별 2개. 이거 원래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하면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안에 그거 실적 공시해 줘야 돼. 3개월 안에. 이거 공시 안 하면 제재 있을까요? 뭐? 500과. 협회에 대한 제재를 물으면 항상 500과. 그리고 과벌 주체는 국장이고, 항상 국장한테만 받아요. 협회 업무, 뭐 여러 가지 품위 유지 업무,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 협회 안에요. 협회 안에, 중개학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중개학회, 연구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과목? 중개사법. 해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해도 들어갈 거란 말이야. 올해 들어가면 자기 월급 받는 기관이 어디야? 협회 아니에요. 그럼 협회가 위상이 높아졌잖아. 그거를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겠어? 내고 싶기도 하고 내줘야 협회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다수의 문제 예상하셔야 되고, 교육 업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장, 윤리 규정 뭐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이퀄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한방이 바로 거래정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방. 한방을 앞으로 여러분 잘 발전시켜 주셔야 돼. 그래야 개공들한테 좋은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6번은 채색 하나만 할게요. 협회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볼륨도 높은 큰 뭐 이런 사업이 공제사업이다. 뭐 기타 등등. 협회 윤리규정. 아까 이거 윤리규정은 장관의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승인. 만들 때 바꿀 때 다. 그리고 회원들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회 공익활동 의무가 신설이 됐는데, 이거 왜 신설이 됐냐면,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얘도 신설이고요, 정확히는. 8월 28일부터 신설. 얘랑 다 8월 28일부터 신설인데, 협회가 법정단체화 됐다는 거는 개공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국가한테 뭔가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준 게 이거야. 우리도 자체적으로 뭐 만들게요. 윤리규정 만들고 공익활동도 열심히 할게요. 왜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열심히 할게요? 왜 그러는 거야? 협회를 뭐로 만들어줬으니까, 법정단체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잘할게요. 뭐 이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취약계층 지원 같은 것도 나중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시라고요. 그래서 가령 뭐 혼자 사시는 뭐 할머니가 그 집을 얻으러 왔어. 그러면 어떻게? 좋은 집을 얻어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는 공익활동이 아니야. 좋은 집을 얻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수를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여기도 따로 별표 아주 중요하고, 얘는 뭐 하는 기구냐면 감독기구인데, 감독은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거다. 꼭 해야지. 안 하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협회 내부에 둔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를 감독하려고 만드는 거구나. 협회. 그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 19명 이내. 이거 상한의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하한의 제한은 있다 없다? 하한은 없는 거야. 그러면 5명으로 만드는 거 어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별표? 호선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뽑는다. 그러니까 뭐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 임기는 몇 년이냐면 2년이고요. 여기 위원 안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협회장은 당연직이거든? 협회장은 당연직인데, 중앙회장. 근데 얘네는 제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임기 보장이 안 된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봐요. 협회장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거든? 위원장 말고. 근데 얘가
횡령, 배임 이런 걸로 만약에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 임기 보장해 줘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요 두 명은 임기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간사석이 뭐 이런 거 다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개가 다 있네. 뭐뭐뭐가 다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그래서 여기 감독하는 사람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4가지.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요. 감독하는 사람은 뭐가 좀 있어야 된다. 4가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고,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장관은 명령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되게 여러 번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뭐 가령 뭐 방법을 바꿔라, 기관을 바꿔라, 장부 가격을 바꿔라, 뭐 불건전한 자산, 부실채권에 대한 적립금을 보유하라. 이게 소위 말하면 대손충당금 같은 거를 많이 쌓아놔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수가 안 되는 부실채권 있으면 손실 처리해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협회가 좀 안정적으로 우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라, 뭐 이런 취지인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협회한테 공제사업을 타 기관에다가 양도해라라는 양도 명령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양도 명령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협회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거든요. 비영리. 근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양도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도 비영리로 해야 되잖아. 또 누가 그거를 사가지고 비영리로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험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양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OX 지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아니고 지역 제한 없으니까 1번 별표 서울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할 수 있다. OX, X. 얘도 별표. 그럼 누가 설립한다고? 법률이 설립한다. 3.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하면 신고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신고는 시군구. 여기 3번에다가 별 2개. 아주 중요? 4번. 협회는 매 회견유도 종료 후 2달 안에 아니고 3개월 내에 결산 작업도 해야 되니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이 된다. 얘가 되는 거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누구 중에서? 위원 중에서 뭐 한다고요? 호선. 호선 방식이잖아요. 6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9명의 틀렸어. 19명의 위원이면 19명을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 그럼 안 돼. 19명 이내. 19명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하고. 7. 협회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제료 수입액의 몇 %를 항상 유지, 10%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재색해 볼게요.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몇 % 유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요것도 별. 그리고요, 9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 밑에다 변경도 한번 적어볼게요. 다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총회 전체 구성원에 모이는 회의니까 바로바로 장관이 알아야 된다. 자, 기출 1번 틀린 것 뭐 이렇게 나왔어요. 협회는 시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위탁 업무 가능하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이거를 우리 한자로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할 때는 그냥 아니면 승인 얻어서 해야 되고요. 3.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 할 수 있다. 3번 틀렸고 정답. 협회에 관해서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빼고, 그러니까 중개사법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말은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고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무슨 법? 민법. 여기서 이제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먼저 적용이 되니까 민법은 뭐가 돼?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계는 사실 덜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자리가 중요해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돼? 재단법인 이러면 안 돼요. 사람 중심의 단체니까 이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고, 그리고 협회는 공제사업에서 그 어떤 회계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자면 그 이익이 좀 남았어. 뭐 가령 5억이 남았다고 쳐요. 올해. 그러면 이거를 다른 회계하고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이 말은 이 회계랑 이 회계랑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제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가령 무슨 막 그 골프장, 회원권 이거 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지금 협회장 말고 그전 협회장들이 많이 사놨어요. 몇 장 정도 사놨냐면 몇 장 사놨을 것 같아요? 20장을 사놓은 거야. 이제 골프장 회원권이 억 단위 넘어간 거를. 근데 그게 회원권이 필요하기는 해? 아니면 필요 없어? 응? 필요하기는 하죠. 왜? 이거는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게 협회가 갖고 있으니까 회원들이 그거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런 용도로 필요한데, 문제는 이 골프장 회원권을 거래할 때 상당한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비싼 거 한 뭐 3억 정도 간단 말이야. 근데 3억짜리 골프장 회원권 거래할 때 못해도 3, 4천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전 협회장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3명이나 구속시켰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도로 회계로 관리한다는 거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 출제 예상문제. 잠깐, 문제 하나 건너왔나요? 예. 2번 문제는 틀린 것 뭐 이랬는데, 협회는 공제사업하고자 할 때 규정을 만들어서 장관에 승인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금감원장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 요게 이제 소위 넓게 보면 보험업의 일종이고요. 보험업은 또 뭐의 일종이냐면 금융업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금융업이니까 누구의 그 조사 검사, 금감원장이 이게 받을 수 있는데, 금감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누가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거야. 국장. 그러면 이제 금감원장이 할 수 있다. 3.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장관의 뭐를 꼭 얻어라? 승인. 그리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어때요? 맞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너무 길고 3개월 안에 운영실적 공시해야 되고요. 자, 출제 예상문제 1번 공제운영위원회에 옳은 것.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 나왔으니까 뒤에 뭐라고 받으면 안 돼? 둘 수 있다 이런 받으면 안 되고, 뭐라고? 둔다 라든지 두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둔다 내지는 두어야 한다. 1번 틀렸고, 위원회 수는 7에서 11명 이내로 두는 게 아니고 몇 명? 19명 이내. 근데 왠지 7에서 11명이 친근해 보이는 이유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3.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한 번에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위원회의 구성은 협회장, 당연직, 뭐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 협회장은 내부 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부 인사들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 인사들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감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부 인사는 2분의 1 미만이 아니고요. 3분의 1 미만이어야 돼. 3분의 1 미만. 조금만 들어가야 된다고. 조금만. 내부 인사들이니까. 그렇죠? 예. 다시
내부 인사가 과반을 넘어가면 뭐 어떻게 그걸 감독을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감싸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금융기관에 또는 금융 감독원 이런 데에서 재직 중에 있는 자, 재직 중에 있는 자가 뭐죠? 이제 현직이야, 현직. 예, 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어때요? 맞아. 전직은 어때? 가능하고, 전현직, 아무 상관없다. 자, 이제 2번만 풀고 마칠게요. 협회 공제사업 옳은 거. 위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몇 명 이내? 19명 이내, 19명 이내. 금감원장은 장관이 뭐를 하면, 요청을 하면 조사 검사할 수 있고, 근데 요청이 있어도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아니고, 있는데 뭘 얻어야 돼? 승인사항이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 아니고 10. 5.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 이거 맞죠? 이거 안 하면 제재. 500과. 500과. 이 500과는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이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포상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집에 가시면서 투표 안 하신 분은 꼭 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